말수는 리무진에서 내리는 김선희를 보며 입이 떡 벌어졌다. 회장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호텔 직원들이 90도로 인사한다. 저분이 호텔 회장이래.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예식장을 가득 메운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때 우리를 내쫓은 건물주가 설마 김선이었나? 20여 년간 품어온 원망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충격적 반전의 순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문말수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릿빠릿했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말순의 발걸음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순은 오늘도 어김없이 가족들의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서 가정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틈틈이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학부모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버텨내며 두 아들을 모두 성공시켰다는 자부심이 그녀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큰아들 현우가 은행 차장까지 오른 것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아, 밥 차려졌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늘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절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는 그런 톤이었죠. 며느리 이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머리를 대충 묶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39살의 지연은 아침 햇살에도 여전히 곱게 빛나는 얼굴이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아마도 친정 배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할 텐데요. 요즘 무릎도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됐어. 내가 하는 게 더 빨라. 너는 카페 준비나 해. 손님들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말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연의 얼굴을 슬쩍 훑어봅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특히 아침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때면 지연의 친정 이야기가 떠올라 마음이 불편해지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종종 며느리 친정이 어떤 집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답하기가 곤란했거든요. 지연은 조용히 물컵을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말투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놓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특히 너는 카페나 해라는 식의 말투는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서 상처가 되곤 했습니다. 현우는 언제 나와? 아직 씻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대출 상품 기획 회의라던데 본부장님들도 다 참석하신다고 해요. 그래, 우리 현우가 은행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차장까지 올라간 게 어디야. 곧 부장도 될 거고 말이야. 말순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큰아들 이현우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은행에 취직하고 이제는 차장까지 승진했으니까요. 동네에서도 말순 씨 큰아들이 은행 간부래하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들곤 했어요. 지연아, 내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실까? 말순의 질문에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질문에는 항상 가시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뭔가 꼬집는 듯한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마치 혼자 딸 키운 불쌍한 사람이라는 시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요즘 독서 모임도 나가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바쁘게 사세요. 혼자 살기 힘들 텐데. 나이도 있고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참 대단하긴 해. 그런 상황에서도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말순의 말끝에는 묘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심마저도 어딘가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지연은 입맛이 씁쓸해졌죠.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친정을 깎아내리곤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라는 표현 속에는 분명히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말순의 속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시집이란 게 체면이 있어야지. 저 집은 힘이 없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연의 친정엄마가 혼자 딸을 키운 미혼모라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물론 지연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은근히 그 사실을 빗대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참 착해.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으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연의 출생 배경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어요. 특히 시댁 친척 모임이 있을 때면 더욱 심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우리 지연이는 그런 게 없어서 불쌍해라는 식으로 은근히 비교하곤 했죠. 다른 며느리들의 친정에서는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을 보내오고 손자 교육비도 지원해주는데 지연의 친정은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지연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말투는 언제나 칼끝 같아.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늘 웃음으로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혼자 자신을 키워준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왜인지 위축되곤 했죠. 특히 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제 카페가 요즘 손님이 많이 늘어서 다행이에요. 특히 오전에 단골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커피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우리 현우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은행 차장 부인이니까 사람들이 믿고 오는 거지. 혼자서는 뭘 할 수 있겠어. 신용이라는 게 있어야 장사도 되는 법이야. 말수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연의 카페가 잘 되는 것도 결국은 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연의 성공마저도 현우의 덕택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42살의 현우는 말순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었죠.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아서 어디 나가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곤 했어요. 은행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승진 가능성도 높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이 맛있어 보이네요. 김치찌개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라고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잖아. 어젯밤에 김치를 따로 볶아서 더 맛있을 거야. 돼지고기도 좋은 걸로 넣었고.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차리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이 현우 옆에 앉자 다시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왜 하필 현우가 지연을 만났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있었어요. 현우야, 오늘 회의 잘하고 와. 승진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야? 부장님들이 너를 많이 예뻐한다면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실적도 좋았고요. 현우가 밥을 먹으며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연도 남편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가족이었죠. 말수는 며느리의 친정을 무시하고 싶어 하고 지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도 참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현우가 퇴근길에 들고 온 소식은 집안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둘째 아들 민우가 결혼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대기업 부서장과 말이죠. 엄마, 민우가 결혼한다고 연락 왔어요. 뭐, 민우가? 언제부터 만났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평소 연애 이야기를 거의 안 했는데 갑자기 결혼 발표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6개월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여자분이 대기업 부서장이래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해요. 현우의 설명에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대기업 부서장이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은 은행 차장, 둘째 아들은 대기업 부서장과 결혼이라니 정말 팔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 하는데? 다음 달이래요. 그런데 장소가 강남 그랜드 호텔이에요. 어머, 강남 그랜드 호텔? 거기가 얼마나 비싼 데인데.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초호화 5성급 호텔이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어요. 결혼식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대기업 부서장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지연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 소식은 기쁜 일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자신들의 결혼식은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했는데 시동생은 강남 호텔에서 하다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연아, 우리도 준비 도와줘야지. 시동생 결혼식인데. 말순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어 있었어요. 네, 어머니.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혼수 준비도 해야 하고, 예물도 봐야 하고. 바쁠 거야. 그런데 내 친정에서는 뭘 도와줄 수 있겠어? 말순의 질문에 지연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이런 식으로 친정을 깎아내리려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근데 강남 호텔 결혼식이면 하객들 수준도 높을 텐데. 내 엄마는 그런 자리에 가본 적 있나? 말순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의 친정 엄마가 그런 고급 장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어머니, 저희 엄마도 사람인데요. 왜 못 가시겠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참고 넘어가던 것들이 이번에는 너무 심하다고 느껴졌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서. 대기업 사람들, 은행 사람들 많이 올 텐데. 말수는 얼른 둘러댔지만 이미 지연의 마음은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친정을 깎아내렸거든요. 며칠 후 민우가 직접 집에 와서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비 신부 박수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부서장, 그것도 해외 근무 경험까지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형수님도 준비 같이 해주세요. 수진이가 바빠서 혼자 다 하기 어려워해요. 민우의 부탁에 지연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좀 복잡했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가 도와주면 되지. 그런데 지연아, 내 친정에서는 뭘 준비하실 거야? 또 시작됐구나.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뭔가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 근데 강남 호텔이면 하객들도 다 대단한 사람들일 텐데 내 엄마는 이런 데 발 들여본 적 없을걸? 우리 시댁이 있어서 이런 호텔 결혼도 하는 거지. 말순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한계가 없었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내리면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도 나름대로 살아오신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으셔요. 아이고, 내가 언제 상처 주려고 했어?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분위기가 다르면 어색할 수 있잖아. 말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준비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지연은 시동생 결혼 준비를 도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친정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지연아, 내 엄마한테 물어봐. 결혼식 날 뭘 입고 오실 건지. 호텔이니까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안 되는데. 옷은 저희가 같이 골라드릴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혼자서는 뭘 고를지 모르실 테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되자 지연은 정말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일주일 전 지연의 친정엄마 김선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결혼식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엄마. 뭔데요? 나 그냥 안 가는 게 좋겠다. 내 시어머니 눈치 주는 거 나도 안 당하고 싶어. 김선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통해 시댁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동생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가세요? 지연아, 엄마도 자존심이 있어. 계속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까지 가고 싶지 않아. 지연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지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그래도 가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알겠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야. 김선희의 목소리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번 결혼식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지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전, 말수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좋은 검은색 정장을 꺼내어 입고 결혼 선물로 받았던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머리도 어제 미용실에서 파마를 해서 단정하게 말아 올렸어요. 오늘은 둘째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누구보다 품위 있게 보여야 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수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또 하나 생긴 셈이었습니다. 현우야,
지연아, 준비 다 됐나? 말순이 거실로 나오자 현우와 지연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는 준비 다 됐어요. 지연도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화장도 했고 머리도 곱게 올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식에 오시기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과 말들이 걱정되었거든요. 어제 전화에서도 마지막이라고 하신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말수는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거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다니고 있었어요. 역시 강남은 다른 곳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와, 저기가 그랜드 호텔이구나. 호텔이 보이자 말순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마치 궁전 같았어요. 정문 앞에는 호텔 직원들이 정중하게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발레 파킹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말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고급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서 신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로비 곳곳에는 값비싼 화분들과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민우가 복이 있어.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하다니.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모두들 평소 보던 사람들과는 격이 달랐어요. 남자들은 수입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자들은 브랜드 옷에 값비싼 핸드백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목소리부터가 품위가 있었어요. 어머니, 저기 민우 보여요. 현우가 손을 들어 인사하자 민우가 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신랑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신랑 옆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 박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답게 품이 있는 모습이었고 정말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엄마, 형, 형수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그럼 우리가 안 올 수 있겠니? 축하한다, 민우야. 정말 예쁜 신부감을 만났구나. 말수는 아들을 껴안으며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특히 강남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지 벌써부터 상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신부 가족분들도 곧 오실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호텔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기업 부서장답게 말하는 것도 조리 있고 당당했어요. 그때 호텔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말순도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무슨 일이야?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리무진이 천천히 서고 있었습니다. 그냥 비싼 차가 아니라 정말 최고급 리무진이었어요. 차 앞뒤로는 경호 차량까지 따라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자 우아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 여성은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채로 품격이 넘쳤어요. 걸음걸이부터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주변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남달랐습니다. 말수는 그 여성의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인지 선뜻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은 분명히 아는 사람 같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텔 간부들이 급히 나와서 그 여성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총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식장부터 피로 연장까지 완벽하게 세팅했고, 음향과 조명도 최고 수준으로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신랑 신부와 하객분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그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톤부터가 평소 지시를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호텔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며 네, 회장님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그 장면을 보며 더욱 의아했습니다. 회장이라고? 저 사람이 누구지? 이 호텔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할 정도면 정말 엄청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성이 로비로 들어오면서 지연 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말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당황했습니다. 설마 지연과 아는 사이일까요? 지연아, 왔구나. 일찍 왔네. 엄마, 오셨네요. 멋있게 오셨는데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그 여성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말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고급스럽고 권위 있는 여성이 바로 지연의 엄마 김선이었던 것이에요. 평소 만나던 수수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의 김선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 선희 씨?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김선희의 모습과는 180도 달랐거든요. 언제나 수수한 옷차림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순 앞에서는 항상 위축되어 보이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말순 씨. 오늘 민우 결혼식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멋진 호텔에서 하네요. 김선희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여유로웠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선희가 리무진을 타고 왔다는 것도 놀라운데 호텔 직원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말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선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수수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김선희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어요. 리무진에서 내리는 모습부터 호텔 직원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선희 씨, 그 리무진은 뭐고? 직원들이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거요? 회사 차예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는 이런 차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이에요. 김선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이 말순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김선희를 불쌍한 미혼모로만 생각해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댁 친척들의 반응이 가장 컸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김선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분이 정말 호텔 회장이래요? 지연 씨 친정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다고? 전혀 몰랐는데. 말순 언니가 평소에 하던 말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리무진까지 타고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말순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평소 지연의 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김선희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예식장 최종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 음향시설과 조명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대기실도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체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김선희가 지연에게 말하고 직원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조차 권위가 있어 보였어요. 정말로 이 호텔의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내 엄마가 정말 이 호텔 회장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약간의 화도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평소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엄마도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는 분이 아니시고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중요한 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생각하니 당황스럽고 분했어요.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현우도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런 분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결혼 전에도 지연은 엄마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지연아,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처음 만날 때부터 알았으면서도 말이야. 이건 속인 거 아니야? 오빠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엄마는 엄마잖아요. 직업이 사람을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연의 대답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지연은 엄마의 지위를 자랑하려 하지 않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런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후 김선희가 돌아왔습니다. 예식장을 점검하고 온 모습이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호텔 직원들이 뒤따라와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시설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도 준비가 거의 끝났고요. 수고하셨어요. 하객분들께서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에도 신경 써주세요. 김선희의 지시가 떨어지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이 호텔의 주인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호텔 간부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피로 연장 준비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셰프가 요리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비스 스태프들도 마지막 교육을 받고 대기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이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겠어요. 김선희가 다시 자리를 비우자 주변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직접 모든 걸 챙기시는 것 봐요. 호텔 전체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인가 봐요. 지연 씨가 정말 겸손하셨구나. 이런 배경을 전혀 내세우지 않으셨네요. 그러게요. 평소에 카페나 운영한다고만 했는데 이런 집안이었다니. 시댁 친척들의 대화를 들으며 말수는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은행 차장이라는 현우의 직책이 갑자기 작아 보였습니다. 특히 큰 고모가 다가와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 평소에 지연이 친정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말했어? 이런 집안이었는데.
참 창피하네.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지연이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말수는 변명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변명이 변명 같지도 않았어요. 몰랐다고? 그래도 며느리 친정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작은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말순에게 집중되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이 모였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인 인사말을 시작한 것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지배인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결혼식은 저희 그랜드 호텔의 김선희 회장님의 따님과 관련된 경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하는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호텔 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에요. 회장님께서는 오늘 행사를 위해 직접 모든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신랑 신부와 하객 여러분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해 주셨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호텔 회장의 딸이라니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총지배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선희 회장님은 이 호텔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모든 시선이 김선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선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댁 친척들이 말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연의 친정을 무시하던 말순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모두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총지배인의 인사말이 끝나고 하객들이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말순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고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함께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 박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하객들의 감탄과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지만 말순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행진곡도 들리지 않았고 신랑 신부의 모습도 흐릿하게 보였어요. 주례사가 시작되고 혼인서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민우와 신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하객들은 모두 감동에 젖어 있었지만 말순만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특별한 멘트를 시작했어요. 마이크를 든 사회자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오늘 결혼식과 관련하여 특별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하객들이 모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벤트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했어요. 예식장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결혼식은 본 그랜드 호텔의 실소유주이신 김선희 회장님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와 하는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신랑 측 하객들이 더욱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연의 친정에서 이런 큰 후원을 해주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오늘을 위해 호텔의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음식부터 장식,
그리고 모든 직원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사회자가 계속 설명하는 동안 말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 김선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말순은 숨이 막히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현우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하지만 말순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20여 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거든요. 남편이 하던 작은 식당, 그 식당이 있던 낡은 건물,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던 그 건물의 새 주인 이름이 바로 김선이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해낸 것이에요. 당시 말순은 새로운 건물주 때문에 자신들이 쫓겨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나오자마자 건물을 경매로 사들인 새 주인이 기존 세입자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원망과 분노가 지금까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때 우리를 내쫓은 건물주가 설마 김선이었나? 이름도 같고 시기도 맞고.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름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20여 년 전 서울 외곽 지역의 그 건물, 경매 공고문에 적혀있던 낙찰자 이름 김선희. 당시에는 그저 돈 많은 투자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설마 그 사람이 지금 며느리의 엄마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어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하얀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보며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말순은 그 광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특별한 멘트를 했습니다. 케이크 커팅에 앞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김선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이렇게 완벽한 결혼식이 가능했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고 김선희가 자리에서 우아하게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순의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분명히 그때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그때 그 사람이야. 목소리도 비슷하고. 말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마음속으로 원망해왔던 그 사람이 바로 며느리의 엄마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피로연이 시작되었지만 말순은 테이블에 차려진 고급 음식들을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호화로운 음식에 감탄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던 시절, 단골 손님들과 정이 들었던 그 작은 식당, 갑자기 받은 퇴거 통지서와 함께 찾아온 절망감, 그리고 경매 공고문에서 본 새로운 건물주의 이름 김선희.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음식 좀 드세요. 이렇게 좋은 음식인데 안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며 게살 샐러드를 말순의 접시에 올려주었지만 말순은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배가 안 고파. 너희나 먹거라. 하지만 정말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과 원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말순은 계속 김선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하객들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호텔 직원들에게 세심하게 지시하는 모습, 모든 것이 20여 년 전에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때는 단순히 건물을 경매로 사들인 투자자였다면 지금은 대규모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성공한 거야. 이런 큰 호텔까지 소유하게 되다니. 말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원망과 놀라움, 그리고 부러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와 그 친정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도 밀려왔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며 인사를 나누는 동안 말수는 용기를 내어 김선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몇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막상 다가가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선희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김선희는 말순의 진지하고 떨리는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평소 시큰둥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네, 좋습니다. 어디서 얘기할까요? 조용한 곳이 좋겠네요. 네. 우리 둘만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김선희는 호텔 직원에게 조용한 라운지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분 후 두 사람은 호텔 최상층에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에 마주 앉게 되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어요. 말수는 손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20여 년 동안 쌓인 원망과 오해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목이 마르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 느껴졌어요. 선희 씨, 혹시 20여 년 전에 서울 외곽 강서구에 있던 오래된 2층 건물 하나를 경매로 사신 적이 있나요? 김선희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잠깐 멈췄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 말씀이세요? 그때 여러 건물을 경매로 다뤘어서 정확히 기억이. 그때 우리가 식당을 하던 건물이에요.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서 중국집을 했었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동네에서 꽤 유명한 집이었어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경매에 나왔던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이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20여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의문을 풀어야 했습니다. 김선희는 잠시 깊게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 그 건물 말씀이시는군요. 기억나네요. 그때 제가 사업을 막 시작할 때였는데 참 복잡한 상황이었죠. 그럼 정말 당신이었군요.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와 원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품어온 감정이 터져 나오려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 내쫓은 게 당신이었지? 우리가 그 식당에서 10여 년 넘게 살았는데 정이 든 곳이었는데 당신이 건물을 사자마자 우리를 쫓아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참고 있던 20여 년의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눈가가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선희는 차분하게 말순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순 씨, 잠깐만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당신이 우리를 내쫓은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디로 갈 곳도 없어서 얼마나 막막했는지 알아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때의 절망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말순 씨. 제가 당신들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당신 남편분이 빚을 못 갚아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거였어요. 제가 임의로 쫓아낸 게 아니라고요. 김선희의 말에 말순이 깜짝 놀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빚이 있다고. 우리는 성실하게 장사했어요. 손님들도 많았고 돈도 잘 벌었어요. 말순 씨, 당신 남편분이 제 가족에게 진 빚이 있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죠. 아마 당신께는 말씀 안 하신 것 같네요. 남편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부인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김선희의 말에 말순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남편이 빚이 있었다니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였거든요. 우리 남편이 당신 가족에게 빚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순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죽은 남편을 모독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그때 작은 대부업을 하고 계셨어요. 정식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사업이었죠. 고리대 금업이 아니라 정당한 금융업이었어요. 말순 씨 남편분이 식당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셨거든요. 김선희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금액이었어요. 몇백만 원 정도였는데 식당 재료비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빌려드린 거였죠. 그런데 식당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빚이 계속 늘어났어요. 말순은 김선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큰 빚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선희의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재료비, 임대료, 생활비까지.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빌리셨는데 결국 몇 천만 원까지 불어났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큰 돈이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뭐든지 상의했거든요. 작은 일까지도 다 얘기했는데. 말순이 강하게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당신께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자존심도 있고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남자들이 가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김선희의 목소리에 이해하는 듯한 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빚이 계속 늘어나다가 결국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담보로 잡힌 건물이 법정 경매에 나온 거였거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말순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희의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고 진실한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김선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는 세월이 흘러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어요. 20여 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낡은 봉투였습니다. 말순은 그 봉투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말순 씨,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가져왔어요. 당시 기록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계속 보관해뒀어요. 김선희가 봉투를 천천히 열어 서류를 펼쳐 보이자 정말로 남편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과 담보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말수는 남편의 필체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남편 글씨네요. 이 삐뚤삐뚤한 글씨가 분명히. 그리고 이 도장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용증에는 남편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식당을 운영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금액란을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몇 천만 원이나 정말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큰 빚을 저한테 말 안 하고.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20여 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큰 비밀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왜 저한테 말 안 했을까요?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 이런 걸 다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순이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밤잠을 못 자고 술을 마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순 씨, 남편분이 아마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으셨을 테고 부인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김선희가 이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빌려준 돈 때문에 저희 가족도 한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돈 때문에 병까지 나셨어요. 김선희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도 대학을 그만둘 뻔했어요. 등록금도 낼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집안 형편이 갑자기 나빠져서 온 가족이 힘들었어요. 김선희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건물로 임대업을 시작한 거였죠.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건물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떨군 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20여 년 동안 당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했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힘들 때 당신도 똑같이 힘들었던 거네요. 서로 피해자였는데 내가 혼자 원망만 하고 있었네요. 괜찮아요, 말순 씨. 당시 상황이 복잡했으니까 오해할 만했어요. 저도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김선희는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 말순 씨 가족이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매 낙찰 후에도 시간 여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자존심 때문인지 빨리 나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했구나. 이제야 이해가 돼요. 말순이 이제야 당시 상황을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때 그 힘든 일이 인연이 되어서 지연이와 현우가 만나게 된 거죠. 운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때 라운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들이 너무 오래 얘기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들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셔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싸우신 건 아니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붉어진 눈가를 보며 더욱 걱정스러워했어요. 말순이 지연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한테 와서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좋은 얘기야. 지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그동안 내 엄마를 많이 무시했지? 내 친정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고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그런 말씀은 괜찮으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연이 당황하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말수는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엄마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편견만 가지고 판단했어.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정말 죄송해. 말순이 처음으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 엄마.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셔. 나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요? 진심이세요? 응, 정말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 내 엄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순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자랑하고 싶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상처만 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가끔은 정말 서러웠어요.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게 친정을 자랑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제는 다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김선희도 지연의 다른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참 많이 힘들었을 거야. 중간에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풀렸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말순이 김선희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편견에 가득 찼는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말순 씨,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요.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면서요. 김선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이 마침내 풀린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3달이 흘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화창한 토요일, 강남 그랜드 호텔 로비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호텔 한쪽 모서리에 새로 오픈한 작은 카페에서 개업식이 한창이었습니다. 붉은 리본이 달린 화환들이 카페 입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고, 축하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네 카페 간판이 걸린 그 카페는 지연이 운영하는 새로운 매장이었어요. 김선희가 직접 제안해서 호텔 로비에 입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카페는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원목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지연이 직접 고른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싱싱한 화분들이 생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개업식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들, 그리고 지연의 기존 카페 단골 손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말순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손님들에게 커피를 나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카페의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게 우리 며느리가 직접 만든 카푸치노예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단골이 되실 거예요. 말순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에 냉랭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지연보다 더 적극적으로 카페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말순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다리도 아프실 텐데.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말순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런 좋은 날에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자랑하는 게 얼마나 기쁜데. 평생 이런 날이 몇 번이나 있겠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며느리 솜씨예요. 맛도 좋고 정성도 가득해요. 재료도 다 좋은 걸로만 쓰고 위생도 철저해요. 우리 가족이 만든 카페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말순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카페를 소개하기까지 했어요. 그 열정적인 모습에 사람들도 웃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 손님이 말순에게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 며느리분이 어떠세요? 요즘 시댁에서 며느리 자랑하는 어머니가 드물던데. 우리 지연이요? 정말 훌륭한 며느리예요. 실력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게다가 친정도 정말 좋은 집안이거든요. 말순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특히 친정 자랑까지 하다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 호텔 사장님이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내세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말순이 김선희를 소개하자 손님들이 놀라며 감탄했어요. 김선희는 카페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달 전의 일이 마치 꿈 같았어요. 그때의 갈등과 오해가 있었기에 지금의 화합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호텔 총지배인이 김선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카페가 들어온 후로 로비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투숙객들 반응도 정말 좋고 매출도 예상보다 훨씬 높아요. 입소문도 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지연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김선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카페 일을 도우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이렇게 와서 아내를 돕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은행 업무로 바쁘지만 주말만큼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아메리카노 2잔, 카라멜 마키아토 1잔 나갔어요. 네, 알겠어요. 지연이 바리스타 기계 앞에서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말순의 표정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며느리의 일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대견해 보였습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열심히 하네. 저렇게 바쁜데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손님 하나라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 말순이 옆에 있던 손님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어머니도 복 받으셨어요. 그럼요. 우리 지연이만큼 착한 며느리 없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도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제 말순은 김선희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더욱 붐볐습니다. 호텔 투숙객들과 근처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지연이 만든 샌드위치와 파스타,
그리고 다양한 커피가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잠깐 쉬어. 내가 대신 할게. 너무 무리하지 마. 말순이 지연을 의자에 앉히고 직접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카라멜 마키아토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치즈케이크도 추천해요. 말순의 적극적인 서비스에 손님들도 웃음을 보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김선희가 직접 카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딸과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아,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기존 카페랑 여기까지 관리하느라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더 힘이 나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지연이 말순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정말 180도 달라지셨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세상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김선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됐잖아요. 아픔이 있었기에 더 깊은 사랑도 생긴 것 같고요. 지연의 말에 김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으며 마지막까지 일했어요. 정말 자신의 카페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우리 가족 일인데 뭐. 그런데 오늘 정말 손님이 많이 왔네. 매출도 좋을 것 같고. 말순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어요. 지연이도 정말 고마워해요. 덕분에 카페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거야. 이런 보람된 일이 어디 있어? 말순의 대답에 모두가 웃음을 지었어요. 김선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과거의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때 일이 없었다면 서로를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말순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요. 진짜 가족처럼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따뜻하고 밝았어요. 이제 그들은 과거의 오해와 벽을 허물고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화합이었고 오해가 있었기에 더욱 깊은 이해가 가능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